안녕하세요. 미래를 향한 진로 멘토링 시간입니다. 나들이 갈 때나 여행을 갈 때 꼭 챙기게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인데요. 여행할 때 경험했던 것들이나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을 사진에 담아서 남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과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요. 이 시간에 듣는 이 강연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강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명쾌하고 또 희망이 보이는 시간, 미래를 향한 진로 멘토링의 이무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벌써 오늘 진로 멘토링이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좀 아쉽기만 한데요. 강연 준비하시면서 기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의욕적이고 고무적이었는데 벌써 마무리 단계에 온다니까 아쉬움이 좀 더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강연 내용을 좀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미래 변화를 다각적으로 좀 전망하고 그것을 나의 진로 계획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역시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욕심부려서 결론만 알려고 하다 보면 이해가 어려운 것처럼 올바른 배움의 방법은 순차적으로 정보를 알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요. 이전 강연 방송들 다시 보기로 시청해 보신다면 오늘 강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진로 멘토링의 주제와 핵심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향한 진로 멘토링 6번째 강연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진로 계획을 수립할 때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자기 탐색이었고 두 번째 단계가 희망 직업을 탐색하는 단계였고 세 번째 단계가 자기 삶의 목적과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네 번째가 취업 및 진로 준비를 하는 단계고 다섯 번째가 대학생활 설계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세 번째 단계까지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진로를 어떻게 계획할 거냐 하는 것까지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런 자기 진로를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 또 취업 준비를 해서 대학생활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역시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걸 겁니다. 지난번 교육의 미래 변화를 얘기하면서 교육이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뀌고 과학기술이 바뀌고 미래가 그렇게 바뀌면서 교육에서 요구하는 변화가 뭐냐 하면서 역량 변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교양인으로서 같이 할 역량, 또 직업인으로서 같이 할 역량, 그 다음에 국제인으로서 같이 할 역량, 그 다음에 봉사인으로서 같이 할 역량,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인으로 같이 할 역량, 큰 5가지 역량에 대해서 갖춰야만 우리가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그런 역량 중에서 이 취업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중에서 대학에 다니면서 첫 번째는 이 교양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그 얘기인데 직업인 이전에 하나의 고도의 인격을 갖춘 그런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풍부한 교양을 갖춰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그런 그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는 첫 번째로는 어떤 직업에든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 기초 능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직업 기초 능력이 뭐냐 하는 것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미 연구 개발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리스트에 되어 있는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다 키워야지만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취업의 기초가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자기 전공 분야별로 필요한 전공 지식 기술을 키워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전공 지식 기술에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한 전문 지식 기술을 위해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변화되는 지식 기술에 자기 직장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 기술을 갖추는 데에 플러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도 또 강조를 했지만도 어떤 직업도 이제는 한 직업에서 계속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화되는 직업 세계에 새로운 직업에 또 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공을 주전공 외에도 부전공과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산업사회가,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I형이라고 해서 한 가지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을 갖추면은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T형, 한 가지 분야의 전문 분야, 그리고 한 분야에 대해서 교양적인 일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후기 정보 사회에서는 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한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 기술을 갖추는 소위 말하는 파형 인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에 다닐 때 전공 플러스 부전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기초 능력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 갖춰야 될 취업을 위해서는 전공 분야에 대한 기초 능력은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라면은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등인데,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재학을 하면은 학교에서 다양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력서 작성하는 요령, 또 소개서 작성하는 요령, 이런 것을 잘 습득해서 자기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면접에 대한 건데, 이 면접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외에도 이력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면접하는 이런 역량을 키워줘야만 되는데, 이 면접의 유형도 여기 제시한 대로 역량 면접, 인성 면접, 프레젠테이션, 영어 면접, 토론 면접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역시 면접에 대한 요령, 기술적인 것은 재학 기간 중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테크니컬한 것은 키워줄 수 있지만 면접에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또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키워주지는 못한다.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게 메레비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할 때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 된다는 법칙인데, 이만큼 첫인상,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면접 시험을 보러 들어가려고 했을 때 첫인상이 얼마 만에 결정되느냐? 3초 만에 결정돼요. 3초 만에. 그러니까 3초 만에 내 표정의 전체, 내 인격이 전체가 나타난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 3초 사이에 나타난 내 전체적인 인상, 또 이 말, 몸짓,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나타나요. 근데 그 인상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40시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첫인상이 중요한데, 첫인상이라는 것이 어떤 면접 요령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플러스가 되겠지만도, 그 첫인상에 풍기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나타나지만, 그 나타나는 것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기가 쌓은 교양적인 품성, 인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 닦고 쌓은 노력의 결과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접에서 훌륭한 첫 인상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양을 많이 쌓아야 된다.
훌륭한 인성, 품성을 쌓아야만 그것이 그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교양 같은 것도 잘 풍부한 교양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이제 그 취업 준비도 이렇게 하겠다라고까지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대학 생활을 해본 학생 같으면은 알겠지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대학을 금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학하는 그런 학생이라면은 이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것이 심리학적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또 이 법적인 연령대로 봐서도 그렇고 또 학교가 초중고에서 이제 대학으로 바뀐다는 그 전환점에서도 그렇고 이 대학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심리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성장 발달을 보면은 고등학교까지는 청소년기예요. 근데 이제 대학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기와 성인의 차이가 뭐냐? 심리학에서 할 때 간단히 얘기해서 이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가 가능했을 때 이 성인이 됐다 이런 얘기는 자기 통제라는 것은 자기가 한 행동, 말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통제가 가능한 거 이런 것들가 됐을 때 이제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은 이 성인이 되면서 이런 심리적으로 자기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바뀐다 하는 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성인이라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제 18세 정도 되면 성인이 되는 거죠. 역시 이제 성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자유스럽도 행동도 자유스럽도 있지만 책임도 같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학교 생활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고등학교하고 대학은 참 차이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등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유스럽게 자기 시간 맞춰 다닐 수도 있고 또 내가 앉는 자리 강의실이 고정돼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담임 선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고정돼 있지 않고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변화가 있고 학교 생활 자체가 수동적인 데서 이제 적극적인 걸로 가는데 아까 전공도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 했지만도 이제 교우 관계를 어떻게 할 거며 이성 관계를 어떻게 할 거며 선생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며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제 내가 인턴십을 어떻게 하고 해외여행 등등등등을 자기가 전부 다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 적응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니 해도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핵심 과제를 얘기하라 하면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진로 설계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학업 관리와 취업 준비고 세 번째가 인간관계 수립과 리더십을 환영하는 거 그리고 효율적인 여가 활용 이것이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첫 번째가 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활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학생활 4년 동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그것에 대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대한 단계적인 목표가 있고 또 과제별로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실행한 것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다시 또 피드백하는 이런 것들이 잘 설정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진로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나름대로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데 내용 속에 이제 첫 번째 들어갈 게 학업 관리와 취업 준비다. 그래서 이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이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는데 그런 과목을 어떻게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수할 거냐 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정한 진로 계획 목표에 맞는 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 내가 선택돼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게 전개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관계 수립하고 이 리더십 함양인데 교우 관계 또 이 선후배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남녀 이성교제 관계 등등 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인간관계를 원만히 갖는 측면에서 요즘과 같이 핵가족이 돼서 한 자녀 또는 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재학 기간 중에 교수님 중에는 자기의 부모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는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멘토로 이렇게 모실 수 있다면 참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유대 관계를 갖고 일생 동안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도 늘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구 또 선후배를 이렇게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사귀어 두는 것이 학교 생활 후에도 대단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줬으면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대학 생활은 꼭 그 취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낭만을 즐기고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대학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취미 활동도 하고 외국어 영역도 키우고 국내 여행도 하고 또 건강 관리도 하고 이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네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할 대학 생활인데, 사실은 이제 대학 생활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가정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르바이트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등한시하지 말고 기본 대학 생활을 내실을 기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래 변화에 대해서 7가지에 관해서 이제 한번 전망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 진로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도 봤는데, 인구 변화, 또 자원 에너지 환경 변화, 글로컬라이제이션, 사회문화 변화, 과학기술 산업 변화, 노동시장 교육 변화, 이런 다양한 변화를 최소한도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면서 이 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진로 계획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1차적으로 자기 탐색을 하고, 두 번째 희망 직업 탐색하고, 진로 계획 수립해서 그다음에 및 진로 준비를 해서 이 대학 생활을 계획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제까지 마무리를 짓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마무리를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 마무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의 추구에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확실한 삶의 목적, 즉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성취 가능한 꿈, 비전,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사회가 나에게 필요한 일을 선택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려면은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4가지가 분석돼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택돼야 된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자기 이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꼭 하고 싶은 일, 이런 것이 선택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직업 선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스와트, 자기에게 그 강점, 기회, 약점, 위협,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한 10년 내지 20년 앞을 내다본 미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 미래 분석이라고는 앞에서 얘기한 7가지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5번째로 삶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진로 계획은 남이 설계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도 없어요. 따라서 인생의 설계는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실행을 해야 된다. 그 진로 계획은 현실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장단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유연성 있게 수립하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고, 7번째, 미래 사회는 사라지는 직업 못지않게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개척해야 할 수많은 새로운 틈새 시장과 일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싣고 8번째는 진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대학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성천 유달령 선생님이 쓴 시 젊은 하루라는 걸 인용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거대 악기계나 청춘을 이름 없는 덜풀로 사라져버림도 영원히 빛날 삶의 강령도 젊은 시간의 쓰임새에 달렸거니 오늘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젊은 하루를 뉘우침 없이 살게나.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에 시까지 너무 멋지게 끝내주셨는데요. 결국 모든 사람의 이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업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나와 내 가족의 미래 그리고 행복까지 책임져줄 이 직업 선택의 중요성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무근 교수님과 직업의 선택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해서 미래를 정확히 분석해서 자기 자신하고 직업 탐색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해주는데 현실에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이 다음에도 더 좋은 강연으로 만나 뵙기를 또 바라고요. 이제까지 좀 좋은 말씀들, 귀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진로 멘토링 방송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 구직자 여러분들께 좀 힘이 되는 방송 전해드릴 수 있어서 아쉬움보다는 기쁜 마음이 더 큰 것 같고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 구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제까지 진로 멘토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